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45억 년 전 어둠 속에서 먼지와 가스가 천천히 모이기 시작했던 그 순간으로 빛이 태어나고 물질이 형태를 갖추고 하나의 행성이 조용히 자리를 잡았던 그 시작점으로 오늘 밤 우리가 따라갈 이야기는 극적이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침착하고 측정 가능하며 암석과 동위원소와 빛 속에 기록된 사실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성이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시작되는 곳에서 우리의 여정도 시작됩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천천히 갈 것이며 각 발견에 머물며 각 측정의 무게를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내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주가 어떻게 침묵 속에서도 자신의 비밀을 드러내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4년 2월 호주 퍼스의 한 작은 지질연대학 연구실에서 기술자들이 이온 마이크로프로브에 초점을 조정합니다. 잭 힐스에서 채취한 단일 지르콘 입자가 좁은 빛의 광선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을 냅니다. 공기 펌프가 꾸준히 윙윙거리고 모니터에는 깨끗한 스펙트럼 선이 표시되며 모든 이온 카운트가 침묵 속에서 기록됩니다. 다음 몇 시간 동안 팀은 이 결정이 44억 년 전에 형성되었음을 확인하며 지구의 가장 초기 고체 지각에 대한 시간창을 잡힙니다. 이 발견은 운석과 달 샘플에 대한 수십 년간의 방사성 연대 측정의 무게를 더하며 지구의 기원을 현재로부터 약 45억 4천만 년 전으로 설정합니다. 연구실은 지하에 위치하며 도시의 진동과 온도 변동으로부터 격리되어 있습니다. 벽은 두껍고 문은 밀봉되어 있으며 공기는 여러 번 여과됩니다. 연구실의 온도는 섭씨 22도로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습도는 제어되고 진동은 최소화되며 모든 표면은 먼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정밀한 동위원소 측정은 환경적 안정성을 요구합니다. 기기는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으며 수년간의 보정과 검증을 그쳤습니다. 각 측정은 몇 시간이 걸리며 각 샘플은 수천 번 분석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축적되고 패턴이 나타나며 천천히, 매우 천천히 행성의 나이가 드러납니다. 이온 마이크로프로브는 복잡한 장치입니다. 그것은 이온 빔을 사용하여 샘플에서 원자를 분출시킨 다음 그것들을 질량 분광계를 통해 분리하여 각 동위원소를 계수합니다. 과정은 느리고 신중합니다. 빔은 단일 지르콘 결정의 특정 지점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종종 너비가 마이크론에 불과합니다. 각 분석은 수천 개의 개별 이온을 계수하며 각각은 정확하게 식별되고 기록됩니다. 오류는 작지만 제로가 아니며 각 측정에는 불확실성이 함께 제공됩니다. 하지만 많은 측정을 평균화함으로써 불확실성은 줄어들고 연령 추정은 더 정확해집니다. 기술자들은 화면을 주시하며 숫자가 누적되는 것을 지켜봅니다. 우라늄 238, 우라늄 235, 납 206, 납 207. 각 동위원소는 이야기를 말하며 함께 그들은 연령을 드러냅니다. 계산은 복잡하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라늄은 예측 가능한 속도로 납으로 붕괴합니다. 우라늄 대 납의 비율을 측정함으로써 결정이 형성된 이후 경과한 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아한 과학이며 수십 년간의 정제된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작동합니다. 일관되게, 재현 가능하게, 신뢰할 수 있게. 20세기 중반을 거치며
유럽과 북미의 연구실들은 전통적인 층서학적 연령 추정을 방사성 시계로 조용히 대체했습니다. 우라늄 납, 칼륨 아르곤, 루비디움 스트론튬 시스템을 사용하여 가장 오래된 접근 가능한 암석의 연대를 측정했습니다. 1950년대까지 철 운석과 콘드라이트에 대한 측정은 일관되게 약 45억에서 46억 년 사이의 연령으로 수렴했으며, 이는 태양계의 고체 천체들이 공통의 형성 시기를 가졌음을 시사했습니다. 1969년 아폴로 미션이 가져온 달 샘플은 그 기록을 확장했고 운석만큼이나 오래된 고지대 암석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동위원소는 달의 초기 지각 형성 시기를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방사성 연대 측정의 발전은 점진적이었습니다. 초기 측정은 조잡했으며 큰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기는 덜 민감했고 기술은 덜 정제되었으며 이해는 불완전했습니다. 그러나 각 세대의 과학자들은 이전 세대의 작업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기기를 개발하고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고 새로운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번에 한 측정씩 행성의 나이에 대한 그림이 명확해졌습니다. 각 연대 측정 시스템은 자체적인 강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라늄 납 방법은 오래된 샘플에 이상적입니다. 우라늄은 매우 천천히 붕괴하여 수십억 년의 시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우라늄 238의 반감기는 약 45억 년이며 이는 지구의 나이와 거의 동일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방법이 지구 연대 측정에 이상적인 이유입니다. 칼륨 아르곤 방법은 화산암에 잘 작동합니다. 칼륨은 많은 광물에 풍부하며 아르곤은 가스로서 결정이 형성될 때 탈출합니다. 암석이 생각되면 아르곤은 갇히고 시계가 시작됩니다. 루비디움 스트론튬 방법은 변선감을 연대 측정하는 데 유용합니다. 각 방법은 독립적인 체크를 제공하며 다양한 시스템의 수렴은 신뢰성을 높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의 아름다움은 그들의 독립성에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동위 원소, 다른 광물, 다른 물리적 과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동일한 답으로 수렴합니다. 이것은 강력한 검증입니다. 만약 하나의 방법만 특정 연령을 제공했다면 우리는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독립적인 방법이 동일한 결과를 제공할 때 우리의 신뢰는 커집니다. 이것은 과학적 방법의 핵심입니다. 독립적인 증거 라인, 상호 검증, 그리고 일관성에 대한 요구입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주목은 서호주 퇴적물에 보존된 작은 지르콘으로 옮겨졌습니다. 개선된 기기들은 머리카락보다 겨우 더 넓은 결정에서 43억 년을 넘는 연령을 해상할 수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독립적인 연구실들을 가로지르는 반복된 분석은 44억 년보다 오래된 지르콘을 확인했고, 이는 지구 표면의 일부가 행성 조립 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이미 냉각되고 고화되었음을 나타냈습니다. 각각의 새로운 측정은 곡선을 정제하고 불확실성을 줄이며 지구의 탄생을 좁고 재현 가능한 범위 내에 고정시켰습니다. 지르콘은 놀라운 광물입니다. 그것은 극도로 내구성이 있어 수십억 년의 침식, 매장, 변성작용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라늄을 통합하지만 납을 배제하므로 우라늄 납 연대 측정에 이상적입니다. 그것은 산소 동위 원소를 보존하여 형성 조건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작지만 많습니다. 단일 모래알 크기의 샘플에는 수백 개의 지르콘 결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각각은 지구의 초기 역사에 대한 작은 창입니다. 지르콘의 내구성은 특별합니다. 대부분의 광물은 풍화, 침식 및 변성작용에 의해 파괴됩니다. 그러나 지르콘은 지속됩니다. 그것은 화학적으로 불활성이며 물리적으로 단단하고 열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암석이 침식되어도 지르콘은 남아 있습니다. 퇴적물이 매장되고 변성되어도 지르콘은 그 구조를 유지합니다. 심지어 암석이 부분적으로 용융되어도 지르콘은 종종 살아남습니다. 이 특별한 내구성은 지르콘을 지질학적 기억의 보관소로 만듭니다. 그들은 시간 캡슐이며 오래 사라진 암석과 조건의 기록입니다. 호주, 미국, 캐나다의 기관을 포함한 국가 지질 조사는 많은 핵심 암석 샘플을 제공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체계적인 매핑을 통해 수집된 지각 조각과 운석을 목록화했습니다. 대학 동위원소 연구실들은 종종 온도와 압력 변동으로부터 보호되는 조용한 지하실에서 운영되며 그 샘플들을 연령 제약으로 변환하는 고정밀 측정을 수행했습니다. 나사와 같은 우주기관과 국제 파트너들은 달과 운석 물질을 제공했으며 작은 동위원소 차이를 해상할 수 있는 분석 기기에 대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독립적인 검증은 연구실 간의 교차 비교에서 이루어졌으며 동일한 표준 지르콘과 운석이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조건에서 측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국제적이고 다세대적입니다. 1950년대에 샘플을 수집한 지질학자들은 오늘날 그것들을 분석하는 기술자들을 결코 만나지 못했습니다. 1970년대에 기기를 구축한 엔지니어들은 오늘날 그것들을 사용하는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업은 계속됩니다. 각 세대는 다음 세대에 지식, 기술, 표준을 전달합니다. 진전은 개인의 업적이 아니라 집단적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현대 과학의 특징입니다. 그것은 협력적이고 누적적이며 자기 수정적입니다. 표준 샘플의 사용은 중요합니다. 다양한 연구실이 동일한 표준을 측정함으로써 그들의 기기와 기술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발견되면 조사되고 해결됩니다. 이 과정은 모든 연구실이 동일한 척도로 측정하도록 보장하며 그들의 결과가 직접 비교 가능하도록 보장합니다. 이것은 지루한 작업이지만 필수적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각 연구실은 약간 다른 답을 생성할 것이며 일관성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문 학회와 검토 패널은 이러한 결과를 태양계와 지구에 대한 공식 연령 추정으로 통합했습니다. 연구자들에게 안정적인 연대기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의 조합은 흩어진 광물과 조각들을 행성의 가장 초기 순간에 대한 일관된 시간 지도로 변환했습니다. 이 부분의 초점은 물질에서 시간이 어떻게 추출되는지에 있습니다. 각각의 암석 조각, 각각의 연마된 입자는 예측 가능한 속도로 변화하는 비율로 인코딩된 행성 기억의 작지만 측정 가능한 부분을 나타냅니다. 방사성 붕괴는 무작위 과정이지만 큰 숫자에서는 예측 가능합니다. 개별 우라늄 원자가 언제 붕괴할지는 알 수 없지만 수조 개의 원자의 평균 행동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통계의 힘이며 방사성 연대 측정의 기초입니다. 반감기, 샘플의 절반이 붕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각 동위 원소에 대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온도, 압력 또는 화학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완벽한 시계입니다. 반감기의 불변성은 놀랍습니다. 우라늄을 가열하거나 압축하거나 산에 용해시킬 수 있지만 그 붕괴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핵 과정의 속성입니다. 그들은 원자의 핵에서 일어나며 전자 구름이나 화학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불변성은 방사성 연대 측정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듭니다. 샘플이 역사 동안 어떤 조건을 겪었던 방사성 시계는 일정한 속도로 똑딱 걸렸습니다. 분석가들에게 독립적인 물질들, 운석, 달암석, 고대 지구 지르콘을 가로지르는 연령의 수렴은 동일한 형성 간격을 가리키는 여러 증거 라인의 강도를 보여줍니다. 분위기는 조용하고 체계적입니다. 진전은 갑작스러운 계시로 나타나지 않고 오차 막대의 점진적인 긴축으로 불확실성의 꾸준한 감소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행성의 시작을 이해하는 것이 단일 발견에서 거의 오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오히려 그것은 반복된 측정, 긴 보정 노력, 그리고 대륙을 가로질러 연구실을 정렬하는 공유된 표준에서 나타납니다. 이러한 날짜의 느린 축적에서 지구의 기원은 추측에서 벗어나 확인되고 재계산되고 검증될 수 있는 숫자의 범위로 들어섭니다. 현재 가장 좋은 추정치는 45억 4천만 년이며 오차 범위는 약 5천만 년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정밀도입니다. 행성의 전체 역사를 고려할 때 우리는 그 시작을 전체 수명의 약 1%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세기에 해당하는 인간의 수명을 1년 이내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정확도는 현대 과학의 승리입니다. 그것은 신중한 실험, 엄격한 분석, 그리고 국제 협력의 결과입니다. 이 숫자 45억 4천만은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이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행성이 태양보다 약간 젊다고 말합니다. 태양은 약 46억 년 전에 형성되었으며 지구는 곧 이어 형성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형성이 빨랐음을 말합니다. 먼지에서 행성까지는 수천만 년밖에 걸리지 않았으며 우주적 시간 척도에서는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지구가 오래되었음을 말합니다. 45억 년은 상상하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측정 가능하고 계산 가능하며 알 수 있습니다. 형성 연령이 초점에 맞춰지면서 주목은 그 첫 고체를 생성한 환경으로 외부로 향합니다. 조사는 연구실과 광물 입자에서 망원경과 시뮬레이션으로 이동하며 먼 원시 행성 원반의 관측이 지구가 처음 조립된 조건을 재구성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추적합니다. 2013년 9월 칠레 북부의 건조하고 높은 고원에서 아타카마 대형 밀리미터, 서브 밀리미터, 배열의 안테나 접시들이 넓고 희미한 원반으로 둘러싸인 젊은 별을 향해 일제히 회전합니다. 제어실 화면에서 처음에 확산된 구조로 보이던 것이 여러 기선의 데이터가 결합되고 처리됨에 따라 점차 고리와 강역으로 해상됩니다. LMA는 해발 5,000m가 넘는 고도에 위치합니다. 공기는 얇고 건조하며 대기는 안정적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밀리미터파 천문학의 이상적입니다. 물증기는 이러한 파장에서 빛을 흡수하므로 관측소는 가능한 한 건조한 위치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아타카마 사막은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장소 중 하나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수십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66개의 안테나는 최대 16km 떨어진 거리에 배치될 수 있어 단일 거대한 망원경의 해상도를 제공합니다. 각 안테나는 정밀하게 제어되고 각 신호는 신중하게 동기화되며 결과는 지구상에서 가장 선명한 밀리미터파 이미지입니다. 안테나는 인상적인 구조입니다. 각각은 지름이 12m이고 무게가 100톤이 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밀리미터 정밀도로 움직일 수 있으며 밤하늘을 가로질러 별을 추적합니다. 그들은 28개의 특수 운송 차량에 의해 재배치될 수 있으며 이는 어레이의 구성을 변경하여 다양한 종류의 관측에 최적화할 수 있게 합니다. 기술은 복잡하지만 목표는 간단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희미한 신호를 감지하고 가장 먼 물체를 회상하며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몇 달간의 관찰을 통해 다른 별 주위에 유사한 원반은 반복되는 패턴을 드러냅니다. 먼지가 축적되는 동심원 뒤 물질이 제거된 것으로 보이는 어두운 차선. 행성 과학자들에게 이러한 이미지는 지구가 한때 형성되었던 환경의 직접적이고 현재의 유사체를 제공합니다. 이 에피소드는 그러한 현대 원반을 수치 모델과 결합하여 분산된 고체를 단일 성장하는 천체로 변환한 강착의 조용한 역학을 재구성하는 데 사용합니다. 1990년대에 적외선 우주 망원경은 처음으로 젊은 별을 둘러싼 따뜻한 먼지를 감지했으며 별 형성에서 남겨진 넓은 원시 행성 원반의 존재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초기 관측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먼지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었지만 그 구조를 해상할 수는 없었습니다. 원반은 점광원으로 나타났으며 크기와 온도만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중요한 첫 단계였습니다. 그들은 원시 행성 원반이 흔하며 젊은 별 주위에 널리 퍼져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행성 형성이 우주에서 일반적인 과정임을 시사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통찰력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우리는 우리 태양계가 독특한지 특별한지 궁금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행성은 흔하며 형성은 정상적입니다. 밀리미터파 시설이 확장되면서 관측자들은 이러한 원반을 더 자세히 해상하기 시작했으며 방사상 범위에 걸쳐 밀도 분포와 온도 기울기를 측정했습니다. 2010년대 초반까지 ALMA와 같은 고해상도 배열은 선명하게 정의된 고리와 간격을 보여주는 이미지를 생성했으며 원반 내의 고체 천체가 이미 주변 물질을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동시에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은 마이크론 규모의 입자에서 킬로미터 규모의 미행성까지 고체의 성장을 추적했으며 물질 밀도와 궤도 전단이 빠른 성장을 선호하는 지역에서 폭주 강착을 재현했습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은 복잡합니다. 그들은 수백만 개의 입자를 추적하고 중력, 충돌, 가스 저항의 영향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들은 수주 또는 수개월 동안 실행되며 페타바이트의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실험실에서 행성을 형성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컴퓨터에서 그것들을 형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델이 관측과 일치할 때 우리는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압니다. 시뮬레이션은 가설을 테스트하고 예측을 하고 과정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시뮬레이션의 물리학은 정교합니다.
각 입자는 다른 모든 입자로부터 중력을 느낍니다. 이것은 N체 문제이며 정확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사치가 사용되며 알고리즘이 개발되고 트레이드오프가 이루어집니다. 목표는 계산적으로 실행 가능하면서도 물리적으로 정확한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균형이지만 수십 년의 작업을 통해 달성 가능합니다. 연속적인 반복을 거쳐 모델은 몇몇 천체가 수십에서 수백 킬로미터의 지름에 도달하면 그들의 중력이 물질을 더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하여 원반 내에 경로를 조각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관측된 원반 구조와 일치하도록 조정된 이러한 시뮬레이션은 태양과 유사한 별 주변의 내부 지역에서 행성 배아의 조립에 대한 그럴듯한 시간 척도를 산출했습니다. 관측 및 계산 기록을 결합하여 먼지 지역이 성장하는 원시 행성의 무리로 전환되는 방법에 대한 일관된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원반의 물리학은 매혹적입니다. 먼지 입자는 서로 충돌하여 달라붙어 더 큰 덩어리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덩어리는 충돌하고 성장하며 결국 자갈 크기의 물체가 됩니다. 자갈은 눈덩이처럼 더 작은 입자를 축적하며 빠르게 성장하여 킬로미터 크기의 미행성이 됩니다. 이 행성은 정력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일부는 더 크게 성장하고 다른 것들은 방출됩니다. 가장 큰 것들은 행성 배아가 되며 결국 지구 크기의 세계로 성장합니다. 달라붙는 과정은 흥미롭습니다. 먼지 입자가 어떻게 서로 달라붙습니까? 답은 반 데르발스 힘에 있습니다. 이것들은 분자 간의 약한 인력이며 짧은 거리에서만 작동합니다. 그러나 표면적이 충분히 크면 그들은 입자를 함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입자가 성장함에 따라 중력이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약 킬로미터 크기에서 중력은 지배적인 힘이 되며 성장은 계속됩니다. 이 과정은 빠르고 느립니다. 먼지에서 자갈까지는 수천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갈에서 미행성까지는 수만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미행성에서 행성까지는 수백만 또는 수천만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적 시간 척도에서 이것은 빠릅니다. 별이 형성되는 데 걸리는 시간의 작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많은 젊은 별 주위에서 행성을 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형성은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칠레, 하와이의 시설과 우주 기반 플랫폼을 포함한 국제 천문대는 젊은 별 주위의 원반을 특성화하는 데 사용된 주요 이미지와 스펙트럼을 제공했습니다. 연구 컨소시엄은 관측 캠페인을 조정하여 반복된 커버리지와 더 넓은 커뮤니티에 사용 가능한 표준화된 데이터 제품을 보장했습니다. 종종 대학이나 국립연구소에 부속된 계산 천체 물리학 센터는 다양한 강착 시나리오를 테스트하는 데 필요한 대규모 시뮬레이션을 개발하고 실행했으며 원반 질량, 난류 및 입자 크기 분포와 같은 매개 변수를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센터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컴퓨터 중 일부를 사용합니다. 시뮬레이션은 수천 개의 프로세서, 코어에서 병렬로 실행되며 페타플롭의 계산 능력을 소비합니다. 그들은 냉각이 필요하고 전력이 필요하며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행성 형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시간을 앞당기고 과정을 가속화하고
수백만 년을 몇 주로 압축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계산 과학의 힘입니다. 슈퍼컴퓨터는 인상적인 기계입니다. 그들은 방 크기이며 수백 킬로와트의 전력을 소비하고 정교한 냉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들며 전문가 팀이 유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놀랍습니다. 그들은 수초 내에 수조 개의 계산을 수행할 수 있으며 우주를 시뮬레이션하고 기후를 모델링하고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관과 컨소시엄이 유지하는 데이터 아카이브는 독립적인 그룹이 동일한 관측을 재분석할 수 있게 했으며 새로운 모델이나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적용했습니다. 동료 검토 저널과 회의는 경쟁 모델이 성장하는 관측된 원반 카탈로그와 비교되는 포럼 역할을 했으며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는 구성을 점차 제거했습니다. 이 조정된 네트워크를 통해 행성 조립 과정은 이론적 스케치에서 경험적으로 제약된 시퀀스로 이동했습니다. 과학적 방법은 이러한 반복적 과정에서 빛납니다. 가설이 제안되고 예측이 이루어지고 관측이 수행됩니다. 예측이 일치하면 가설이 강화됩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가설이 수정되거나 거부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살아남은 가설들은 점점 더 많은 데이터와 일치하며 그들의 예측 능력은 향상됩니다. 그들은 이론이 됩니다. 그리고 최고의 이론들은 단순하고 우아하며 광범위한 현상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과학의 목표입니다. 여기서 분석적 초점은 현재 유사체에서 과거 과정을 재구성하는 데 있습니다. 초기 태양계를 직접 보려고 시도하는 대신 연구자들은 진화의 다양한 단계에 있는 많은 더 젊은 시스템을 연구하며 그것들을 느리게 움직이는 영화의 프레임으로 취급합니다. 분위기는 관찰적이고 참을성이 있습니다. 각각의 새로운 원반 이미지는 이전 이해를 뒤집기보다는 샘플을 확장합니다. 패턴은 반복에서 나타납니다. 유사한 고리 간격, 비교 가능한 먼지 질량, 소산에 대한 일관된 시간 척도. 이것은 비교 행정학의 힘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태양계만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수천 개의 원시 행성 원반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성 형성의 다양한 단계를 볼 수 있으며 패턴을 식별하고 우리 자신의 기원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진이 아니라 전체 앨범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각 이미지는 다른 순간을 보여주며 함께 그들은 이야기를 말합니다. 이것은 강력한 접근 방식이며 지난 20년 동안 우리의 이해를 변화시켰습니다. 조사자들에게 교훈은 지구의 조립이 독특하거나 단수적이지 않고 태양과 유사한 별 주위의 원반에 대한 더 넓은 결과, 집합의 일부인 경로를 따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식에서 우리 행성의 형성은 세부 사항에서는 특정하고 물리학에서는 전형적이 됩니다. 은하를 가로질러 연계될 수 있는 과정의 인스턴스입니다. 강착의 메커니즘이 계략적으로 설명되면서 조사는 원반에서 형성되는 행성 자체로 좁혀집니다. 다음 부분은 내부 분화, 전역 마그마, 해양 및 주요 충돌이 초기 지구를 어떻게 재구성했는지를 검토하며 지진 데이터, 고압 실험 및 달 샘플을 주요 안내서로 사용합니다. 2019년 도쿄의 조용한 계산 연구실에서 행성 충돌의 고해상도 시뮬레이션이 대형 화면에서 프레임별로 진행됩니다. 원시 지구와 화성 크기의 천체가 밀도 맵과 온도 필드의 느리고 색상으로 구분된 시퀀스에서 경로를 교차하며 그들의 외부층이 합쳐지고
방출물이 빛나는 고리로 응집됩니다. 근처에 다른 워크스테이션은 깊은 규산염 마그마, 해양을 통해 가라앉는 액체철의 모델을 실행하며 금속 코어가 얼마나 빨리 형성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합니다. 함께 이러한 시뮬레이션은 40억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재구성합니다. 지구 내부의 분화와 달의 형성입니다. 시뮬레이션은 놀랍도록 상세합니다. 각 입자는 추정되고 각 충돌은 모델링되며 각 온도 변화는 계산됩니다. 색상은 밀도, 온도 또는 압력을 나타냅니다. 빨간색은 뜨거울 수 있고 파란색은 차가울 수 있으며 녹색은 중간일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천천히 진행되며 각 프레임은 수천 년의 실제 시간을 나타냅니다. 총 시뮬레이션은 몇 시간에 걸쳐 수백만 년을 다룹니다. 연구자들은 조용히 지켜보며 매개 변수를 조정하고 결과를 비교합니다. 이 에피소드는 조사자들이 그러한 모델과 현재의 관측 사이의 강력을 어떻게 메우는지, 추상적인 충돌과 용융된 층을 행성의 내부 구조에 대한 증거 기반 내러티브로 변환하는지를 따릅니다. 20세기 초반에 기본 지진학은 지구가 균질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대형 지진의 압축파와 전단파가 뚜렷한 경계에서 굴절되고 반사되어 덜 밀도가 높은 멘틀 아래의 밀도가 높은 코어를 나타냈습니다. 세기 중반까지 추가 분석은 내부 코어가 고체이고 외부 코어가 액체로 남아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금속과 규산염상의 과거 분리를 암시했습니다. 지진파는 행성의 내부를 탐사하는 우리의 주요 도구입니다. 그들은 지진에 의해 생성되며 모든 방향으로 이동하고 다양한 밀도와 경도의 층에 의해 굴절되고 반사됩니다. 압축파 또는 P파는 액체와 고체를 통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단파 또는 S파는 고체를 통해서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외부 코어에서 S파의 부재는 그것이 액체임을 알려줍니다. 다양한 깊이에서 파속의 변화는 멘틀과 코어의 구조를 매핑합니다. 이것은 우아한 기술이며 한 세기가 넘게 정제되었습니다. 지진 관측소는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도시에 있고 일부는 외딴 지역에 있으며 일부는 해저에 있습니다. 각각은 지속적으로 기록하며 지구의 떨림을 지켜봅니다. 큰 지진이 발생하면 파는 행성을 통과하며 모든 관측소에서 감지됩니다. 신호는 수집되고 분석되고 지구의 내부를 밝히는 데 사용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천 개의 지진에서 나온 데이터가 축적되며 내부의 그림이 명확해집니다. 1970년대에 아폴로 달 샘플은 새로운 제약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의 동위 원소 조성은 지구 멘틀의 조성과 밀접하게 일치했으며 달의 물질에 대한 공유된 기원을 시사했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충돌 모델은 이 유사성을 설명하기 위해 정제되었으며 대형 충돌이 멘틀 물질을 궤도로 방출하고 그것이 달로 집합되는 시나리오로 수렴했습니다. 전형 마그마 해양의 개념은 고압 실험이 깊은 용융층에서 예상되는 광물상 전이를 재현하고 멘틀 유래 암석의 지구화학적 서명이 초기 대규모 분화를 가리키면서 지지를 얻었습니다. 달 샘플은 우주 탐사의 가장 귀중한 제품 중 하나입니다. 아폴로 미션은 382kg의 암석과 토양을 가져왔으며 각각은 신중하게 큐레이팅되고 보존되었습니다. 이러한 샘플은 수십 년 동안 연구되었으며 각각의 새로운 분석 기술은 새로운 정보를 드러냅니다. 그들은 달의 연령, 조성 및 역사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리고 달이 지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자신의 행성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이것은 비교 행정학의 또 다른 예입니다. 샘플은 휴스턴의 존슨 우주센터에 보관되며 특별히 설계된 시설에 보관됩니다. 온도는 일정하고 습도는 제어되며 오염은 최소화됩니다. 샘플은 귀중하며 돌이킬 수 없고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신중하게 관리되며 작은 조각만 연구를 위해 분배됩니다. 각 요청은 검토되고 각 연구는 승인되며 각 샘플은 추정됩니다. 이것은 과학 자원의 책임 있는 관리입니다. 최근의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이러한 가닥을 결합하여 거대한 충돌이 멘틀의 많은 부분을 재용융하고 코어 형성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지구와 유사한 동위원소 특성을 가진 달을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단계별로 이러한 결과는 지진 프로파일, 달 화학 및 행성 역학을 일관된 시퀀스로 연결했습니다. 지질조사와 국제 모니터링 기관이 조정한 전역 지진 네트워크는 지구의 내부 경계를 처음 매핑하고 깊은 구조의 모델을 계속 정제하는 파형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인상적입니다. 그들은 수천 개의 지진계로 구성되며 극지방에서 정도까지, 해저에서 산 꼭대기까지 분포합니다. 각 기기는 지속적으로 기록하며 데이터를 중앙 서버로 전송합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파는 전 세계의 관측소에서 감지됩니다. 도착 시간과 파형은 지진의 위치, 깊이 및 규모를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수천 개의 지진에서 누적된 데이터는 지구의 내부를 매핑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것은 지구 물리학의 승리입니다. 종종 싱크로트론 빔라인과 다이아몬드 N-빌셀을 운영하는 고압 연구실은 깊은 멘틀과 코어의 조건을 재현하여 극한의 온도와 압력에서 광물 행동을 측정했습니다. 우주기관은 달 미션을 관리하고 지구와 달 물질 사이의 상세한 동위원소 비교를 허용하는 암석 샘플을 큐레이팅하고 배포했습니다. 계산 지구 물리학 그룹은 전체 행성 충돌과 장기열 진화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수치 모델을 구축했으며 관측된 현재 구조를 재현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테스트했습니다. 다이아몬드 N-빌셀은 놀라운 장치입니다. 두 개의 다이아몬드 사이에 작은 샘플을 압축하여 지구 코어의 압력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샘플은 레이저로 가열되어 온도도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X선이 샘플을 통과하여 과학자들이 그 구조와 상태를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실험은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지구의 깊은 내부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결코 방문할 수 없는 조건을 탐구할 수 있게 합니다. 코어의 압력은 놀랍습니다. 중심에서 그것은 약 360기가파스칼이며 이는 해수면 대기압의 360만 배입니다. 온도는 약 6000도 켈빈이며 이는 태양 표면만큼 뜨겁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물질은 이상하게 행동합니다. 철은 다른 결정 구조로 전환되고 광물은 분해되며 용융점을 급격하게 변합니다. 다이아몬드 N-빌셀은 이러한 극한 조건을 재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과학위원회와 작업그룹은 주기적으로 결합된 증거를 검토하여 코어 형성 시간 척도, 멘틀 분화 및 달 형성 충돌에 가장 가능성 있는 매개 변수에 대한 합의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조화롭게 이러한 기관들은 한때 추측적인 충돌을 측정 가능한 속성에 근거한 시나리오로 변환했습니다. 이 부분의 초점은 현재 구조가 과거 사건을 어떻게 제약하는지에 있습니다.
지진 속도 프로파일에서 보이는 층화, 지구와 달의 동위 원소 근접성, 그리고 강한 자기장의 존재는 각각 초기 분화 모델에 대한 경계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자기장은 특히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외부 코어의 액체 철의 운동에 의해 생성됩니다. 이 운동은 대류에 의해 구동되며 이는 냉각에 의해 구동됩니다. 자기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며 때로는 역전됩니다. 이러한 역전은 암석의 자기 광물에 기록되며 과거 수억 년 동안의 장의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게 합니다. 장의 존재와 그 특성은 코어의 조성, 온도 및 역학에 대한 제약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내부 과정을 밝히는 또 다른 창입니다. 지구의 자기장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태양풍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며 태양풍은 대기를 벗겨내고 생명을 위험하게 할 것입니다. 화성은 자기장을 잃었으며 그 대기는 우주로 탈출했습니다. 지구는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대기는 보호됩니다. 이것은 행성 거주 가능성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코어의 대류에서 비롯됩니다. 분위기는 꾸준하고 기술적입니다. 각 제약은 최종성을 주장하지 않고 실행 가능한 역사의 범위를 좁힙니다. 분석가들에게 과정은 행성과학이 종종 몇 가지 일관된 경로가 남을 때까지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마그마 해양의 가능한 존재, 코어 형성의 타이밍 및 달 형성 충돌의 역학은 단일 극적인 에피소드로 취급되지 않고 테스트되고 업데이트되고 정제될 수 있는 경계 조건의 결과로 취급됩니다. 이 관점에서 초기 지구는 현재 상태가 자신의 용융된 과거를 조용히 기록하는 시스템으로 접근됩니다. 현재 합의는 달 형성 충돌이 약 45억 년 전에 발생했으며 지구 형성 후 수천만 년 이내에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충격체, 종종 테이아라고 불리는 것은 아마도 화성 크기였을 것입니다. 충돌은 두 천체를 재용융했으며 그들의 코어를 합쳤고 멘틀 물질을 궤도로 방출했습니다. 이 물질은 빠르게 응집되어 아마도 수세기 또는 수천 년 내에 달을 형성했습니다. 지구는 뜨겁고 용융된 상태로 남았으며 마그마 해양은 수백만 년 동안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극적인 시작이었지만 관찰 가능한 결과에 근거합니다. 충돌의 에너지는 엄청났습니다. 그것은 충분한 열을 방출하여 두 천체의 외부층을 기화시켰고 그들의 멘틀을 녹이고 그들의 코어를 합쳤습니다. 온도는 수천 도까지 치솟았으며 압력은 기가파스칼에 도달했습니다. 잠시 동안 지구는 빛나는 용융 암석의 공이었으며 빠르게 회전하고 뜨거운 잔해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리학은 변하지 않았으며 냉각이 시작되었습니다. 내부 구조와 주요 충돌 역사가 제약되면서 조사는 표면, 경계로 향합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냉각되는 지각, 변화하는 대기 및 들어오는 충돌이 최초의 장수 해양과 지각 패턴을 어떻게 형성했는지를 따르며 동위 원소 기록과 크레이터 수를 주요 안내서로 사용합니다. 2002년 7월 서호주의 외딴 내륙의 흐린 하늘 아래 현장 팀이 잭 힐스의 창백한 모두를 가로질러 천천히 걸으며 고대 퇴적암에 풍화된 능선에 샘플링 지점을 표시합니다. 바람이 얇은 시트로 먼지를 움직이고 돌에 대한 금속 망치의 소리가 규칙적인 간격으로 경사면을 가로질러 전달됩니다. 잭 힐스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암석은 오래되지 않았으며
약 30억 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포함하는 지르콘은 훨씬 더 오래되었으며 44억 년이 넘습니다. 이러한 지르콘은 더 오래된 암석에서 침식되어 퇴적물에 재퇴적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구의 가장 초기 지각의 생존자이며 그 먼 시간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직접적인 샘플입니다. 현장 작업은 힘듭니다. 기온은 극심하고 지형은 험하며 물은 희소합니다. 그러나 보상은 엄청납니다. 팀은 조심스럽게 작업하며 각 샘플에 라벨을 붙이고 그 위치를 기록하고 암석을 사진으로 찍습니다. 그들은 수백 킬로그램의 암석을 수집하며 나중에 연구실로 운송됩니다. 거기서 암석은 분쇄되고 지르콘은 분리되며 분석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느린 과정이지만 보람이 있습니다. 각 지르콘은 이야기를 말하며 각 이야기는 초기 지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깊게 합니다. 이러한 암석에서 추출된 개별 지르콘 입자는 나중에 나 13억 년 전에 액체물과의 상호작용에 동위원소 징후를 보여주며 안정적인 지각과 표면물이 한때 가정된 것보다 일찍 존재했음을 시사합니다. 동시에 달과 다른 천체의 크레이터 통계는 약 41억에서 38억 년 전 사이에 증가된 충돌 기간을 드러냅니다. 이 에피소드는 이 두 가지 증거 라인, 초기물과 무거운 폭격, 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지구 표면이 처음 냉각된 환경에 대해 무엇을 암시하는지를 검토합니다. 1990년대에 잭 힐스 지르콘의 상세한 동위원소 분석은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액체물과 상호작용한 암석에서의 형성과 일치하는 높은 산소 동위원소 비율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지구 형성의 몇천 년 내에 수문학적 순환과 대륙과 같은 지각의 존재를 나타냈습니다. 달, 크레이터 수와 충돌, 용융 암석의 방사성 연대 측정에 대한 병행 작업은 소위 후기 대폭격 동안 내부 태양계의 충돌률 급증을 시사했습니다. 산소 동위원소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산소의 다른 동위원소는 온도에 따라 광물에 다르게 분할됩니다. 높은 산소 18대 산소 16 비율은 낮은 온도 형성을 나타내며 액체물과의 상호작용과 일치합니다. 잭 힐스 지르콘의 높은 비율은 그들이 수화된 암석에서 결정화되었음을 시사하며 이는 표면에 물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중대한 발견이었으며 초기 지구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십 년 동안 초기 지구가 완전히 용융되고 절대적이며 생명이 없다고 가정되었습니다. 달 형성 충돌은 모든 물을 증발시켰을 것이며 표면은 수백만 년 동안 용융된 상태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르콘 증거는 다른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들은 물이 빨리 돌아왔고 지각이 빨리 형성되었으며 조건이 생각보다 훨씬 일찍 온화했음을 시사합니다. 이것은 초기 생명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2000년대와 2010년대를 거쳐 추가 달 미션과 기존 샘플의 재분석은 그 타임라인을 정제했으며 수치 모델은 이 기간 동안의 충돌이 지구 표면을 반복적으로 벗기거나 멸균할 수 있는지를 탐구했습니다. 고대 지구 암석에 대한 연구는 가능한 경우 증가된 폭격 강역 동안에도 지속적인 지각 성장, 높은 열 흐름 및 초기 지각 과정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화산 탈가스 속도와 충돌 시뮬레이션으로 제약된 대기 진화 모델은 상당한 양의 수증기와 이산화탄소가 지속되어 대형 충돌 후 해양이 재형성될 수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후기 대폭격의 본질은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약 39억 년 전에 충돌의 진정한 급증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충돌률이 그 시간 이전에 꾸준히 감소했으며 명백한 급증은 샘플링 편향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증거는 양쪽을 지지하며 논쟁은 계속됩니다. 이것은 과학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의견 불일치는 건강하며 그것들은 더 나은 데이터와 더 나은 모델로 이어집니다. 합의는 강요되지 않고 증거에 의해 나타납니다. 크레이터 계수는 간단한 기술처럼 보이지만 복잡합니다. 크레이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침식되고 매장되고 변경됩니다. 달에서 대기나 판 구조론이 없어 크레이터는 거의 무기한 보존됩니다. 지구에서 그들은 빠르게 사라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구의 충돌 역사를 재구성하기 위해 달에 의존합니다. 우리는 달과 지구가 동일한 충격체 집단에 노출되었다고 가정하므로 달의 크레이터 기록은 지구의 대리인입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과정이며 데이터에 의해 지지됩니다. 점차 지구 표면이 파괴와 회복 사이를 번갈아 가며 충돌률이 감소하고 지각이 두꺼워짐에 따라 안정성으로 향하는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대학 지질학과와 국가조사는 고대 지르콘과 초기 시생대 암석을 분석을 위해 연구실로 가져온 현장 매핑 및 샘플링 캠페인을 수행했습니다. 달 및 행성과학연구소는 크레이터 크기 빈도 분포를 분석했으며 궤도선과 착륙선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달과 유추에 의해 지구에 대한 충돌 역사를 재구성했습니다. 달에 대한 연구는 지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달은 지구의 역사를 기록하며 그 지각은 보존 기록입니다. 달에 있는 모든 크레이터는 지구를 강타했을 수도 있었던 충격체를 나타냅니다. 달에 있는 모든 암석은 지구와 공유된 사건에 대한 증인입니다. 달은 우리의 자매이며 우리의 파트너이며 우리의 기록 보관인입니다. 종종 기후 및 행성 모델링 센터에 내장된 대기 과학자들은 표면 온도, 해양 보유 및 대기 탈출에 대한 대형 충돌의 영향을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초기 지구에 대한 국제 작업 그룹은 이러한 발견을 종합하여 지구화학적, 지구물리학적 및 천문학적 제약을 통합하는 보고서와 타임라인을 발행했습니다. 반복적인 협력을 통해 다양한 기록 간의 불일치가 식별되고 논의되고 가능한 경우 해결되었으며 남은 불확실성은 향후 연구를 위해 명확하게 문서화되었습니다. 대형 충돌은 극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은 암석을 기화시키고 대기를 날려버리고 해양을 끓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크면 그들은 표면을 재용융하여 일시적인 두 번째 마그마 해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는 회복력이 있습니다. 충돌 후 증기는 응축되고 비가 내리고 해양이 재형성됩니다. 지각은 재고화되고 생명은 존재한다면 재확립될 수 있습니다. 시간 척도는 길지만 지질학적 표준에 의해 합리적입니다. 회복은 수천 또는 수백만 년이 걸릴 수 있지만 결국 일어납니다. 충돌에서 회복까지의 시간은 충돌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충돌, 몇 킬로미터의 충격체는 국지적인 피해를 일으키지만 행성 전체 효과는 없습니다. 중간 충돌, 수십 킬로미터의 충격체는 지역적 멸종과 기후 교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큰 충돌, 수백 킬로미터의 충격체는 표면을 재용융하고 해양을 증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회복은 가능합니다. 지구는 탄력적입니다. 이 부분은 명백한 극단의 공존을 강조합니다. 초기 표면 물과 활발한 충돌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다른 공간 및 시간 척도에서 작동하는 과정으로 취급됩니다. 분위기는 분석적이고 균형 잡혀 있습니다. 각각의 새로운 지르콘 연령, 달 크레이터 수 또는 대기 모델은 더 넓은 타임라인에 대해 평가됩니다. 연구자들에게 떠오르는 견해는 지구 표면이 균일하게 용융되거나 균일하게 안정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고르지 않고 역동적이었으며 장수지각과 해양의 지역이 대형 충돌에 의해 주기적으로 교란된 지역과 함께 존재했음을 시사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통찰력입니다. 그것은 초기 지구가 생명에 완전히 적대적이지 않았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해양이 지속되고 지각이 안정적이었으며 온도가 합리적이었던 시간과 장소가 있었습니다. 생명이 그러한 환경에서 나타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충돌에 의해 멸종되었더라도 그것은 다시 나타났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기원은 40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이는 한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릅니다. 이것은 생명 연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더 넓은 통찰력은 거주 가능성과 폭력적인 과정이 겹칠 수 있으며 생명 호환 조건이 교란 사이에 잠재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프레임워크에서 초기 지구는 회복과 재조직이 파괴만큼 중심적인 환경으로 보입니다. 초기 해양, 지각 및 충돌의 기록이 조립되면서 주목은 그러한 형성 과정의 현재 신호로 이동합니다. 최종 부분은 지진학, 지구자기학 및 진행 중인 지각 활동이 지구의 탄생 결과를 계속 표현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현대 관측자들이 가장 초기 조건에서 여전히 진화하는 행성을 이해하기 위해 그러한 신호를 어떻게 읽는지를 검토합니다. 2021년 1월에 조용한 겨울밤, 유럽의 보어홀 기기에서 태평양의 해저 센서에 이르는 저녁 지진 관측소 네트워크는 해저 깊은 곳에서의 대형 지진으로부터 진동을 기록합니다. 신호는 멘틀과 코어를 통해 이동하며 오랫동안 유지된 참조 모델에 대해 매핑되고 비교된 경로를 따라 굴절되고 반사됩니다. 동시에 낮은 지구 궤도의 위성은 행성의 중력장과 자기 강도의 작은 변화를 지속적으로 측정합니다. 함께 이러한 기기는 외부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활동적인 행성을 모니터링합니다. 지진은 흔합니다. 매년 수백만 건이 발생하며 대부분은 너무 작아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것들, 규모 7 이상의 것들은 드물고 파괴적입니다. 그들은 도시를 파괴하고 쓰나미를 유발하고 수천 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과학적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그들은 강한 신호를 생성하여 지구의 깊은 내부를 연구할 수 있게 합니다. 비극적이지만 그들은 행성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지진을 유발할 수 없고 유발해서도 안 되므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지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결론 에피소드는 현대 관측 시스템, 지진 배열, 위성 미션, 측지 네트워크, 이 연구자들이 현재의 움직임을 40억 년 전에 시작된 과정으로 추적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따릅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점점 더 밀도가 높고 민감한 지진 네트워크는 지구 내부의 모델을 정제했으며 장기 대류 패턴을 반영하는 하부 멘틀과 외부 코어의 미세 구조를 드러났습니다.
우주 기반 중력 측정 및 자기 측정 미션은 질량 분포와 장 강도의 시간적 변화를 매핑했으며 그것들을 멘틀 흐름, 빙상 변화 및 코어 역학과 연결했습니다. 지진 토모그래피는 의료 CT 스캔과 유사합니다. 많은 경로를 통한 많은 팔을 사용하여 과학자들은 지구의 내부의 3D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더 빠른 영역은 더 차갑고 더 밀도가 높으며 종종 섭입된 슬래브입니다. 더 느린 영역은 더 뜨겁고 덜 밀도가 높으며 종종 상승하는 기둥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멘틀 대류를 드러내며 판구조론을 구동하는 과정입니다. 그들은 행성의 내부를 보여주며 이는 직접 접근할 수 없지만 지진파를 통해 탐구할 수 있습니다. GPS 측정과 해양 지구 물리학적 조사로 구축된 판운동 재구성은 대륙과 해양 분지가 수천만 년에 걸쳐 계속 재배열되는 방법을 보여주며 형성에서 남은 열과 진행 중인 방사성 붕괴로 증강된 열에 의해 구동됩니다. 고해상도 토모그래피 이미지는 초기 분화의 화학적 서명을 보존할 수 있는 고대 삽입된 슬래브와 깊은 멘틀 구조를 식별했습니다. 병행하여 긴 퇴적물 코어와 지구자기 역전 기록은 수십만에서 수백만 년에 걸쳐 기후와 자기장의 행동을 문서화하며 지질학적 시간 척도에 걸쳐 상호작용하는 내부 및 표면 과정에 간접적인 관점을 제공합니다. 판구조론은 통합 이론입니다. 그것은 지진, 화산, 산 건설, 해양 분지의 개방 및 폐쇄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광물 예금, 기후 변화, 심지어 생명의 진화까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행성의 내부 열에 의해 구동됩니다. 지구가 냉각됨에 따라 멘틀이 대류하고 판이 움직입니다. 이것은 느린 과정이지만 지질학적 시간에 걸쳐 그것은 표면을 완전히 재구성합니다. 산은 상승하고 해양은 열리고 대륙은 충돌합니다. 판의 속도는 느립니다. 그들은 연간 몇 센티미터로 움직이며 이는 손톱이 자라는 속도와 같습니다. 그러나 수백만 년에 걸쳐 이것은 수천 킬로미터로 추가됩니다. 대서양은 매년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히말라야는 매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태평양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변화는 느리지만 끊임없습니다. 결합하여 이러한 데이터 세트는 꾸준히 열을 잃고 지각을 재활용하고 자기 방패를 유지하는 행성을 보여줍니다. 모두 원래 조립 및 분화의 지속적인 결과입니다. 국제 지질학적 조직은 국가 네트워크 간의 데이터 공유를 조정하여 지진 및 기타 이벤트로부터의 파형이 전역 분석을 위해 아카이브되고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합니다. 우주기관은 중력, 자기 및 표면 변형에 전념하는 위성을 운영하고 유지하며 기본 연구와 응용 모니터링을 모두 지원하는 처리된 데이터 제품을 공개합니다. 이러한 위성은 놀라운 정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밀리미터 단위로 중력의 변화를 측정하고 나노테슬라 단위로 자기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빙하의 융해, 지하수의 추출, 심지어 큰 지진 후 질량의 재분배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구를 전체 시스템으로 모든 부분이 연결된 것으로 보게 합니다. 이것은 시스템 과학의 힘입니다. 그레이스 위성, 중력 회복 및 기후 실험은 특히 인상적입니다. 두 개의 동일한 위성이 서로를 따라가며 그들 사이의 거리를 마이크론 정밀도로 측정합니다. 그들이 중력이 약간 더 강한 지역을 통과할 때 선도 위성은 가속되고 거리가 변합니다. 이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지구의 중력장을 매핑할 수 있으며 이는 질량 분포를 드러냅니다. 이것은 우아한 기술이며 얼음 손실, 지하수 고갈 및 해양 순환을 연구하는 데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지질 조사 및 해양 기관은 해양 및 지상 지구 물리학적 데이터를 수집하며 심해 측량, 자기 이상 및 열 흐름 측정을 포함하여 판 운동 및 멘틀 역학의 재구성을 뒷받침합니다. 종종 기관과 국가를 가로질러 자금을 지원받는 학제 간 이니셔티브는 이러한 관측을 내부 역학을 표면 과정 및 장기 기후와 연결하는 포괄적인 지구 시스템 모델로 통합합니다. 기기와 아카이브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이러한 기관은 깊은 시간의 맥락에서 현재 신호를 해석하는 데 필요한 지속적인 기록을 제공합니다. 열 흐름 측정은 간단하지만 유익합니다. 지각을 통한 온도 기울기를 측정함으로써 과학자들은 하부에서 오는 열의 양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열은 주로 멘틀에서 나오며 방사성 원소의 붕괴와 형성에서 남은 잔여열에 의해 구동됩니다. 열 흐름은 판 경계에서 높고 고대 대륙의 중심에서 낮으며 이는 판 구조론의 역학을 반영합니다. 그것은 행성이 어떻게 냉각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분석적 초점은 연속성에 있습니다. 현재의 측정은 별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긴 기록의 늦은 장으로 취급됩니다. 분화 및 냉각과 함께 시작된 동일한 과정, 멘틀의 대류, 코어의 운동, 내부와 표면 사이의 물과 탄소의 순환, 은 현재 속도를 해상할 수 있는 기기로 오늘날 관찰됩니다. 분위기는 차분하고 관찰적입니다. 지진 활동, 장 강도 또는 판 운동의 일일 변화는 수십억 년의 진화를 배경으로 이해됩니다. 지구는 점점 더 느리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은 초기에 가졌던 열의 작은 부분만 잃고 있습니다. 그러나 냉각은 계속되며 결국 수십억 년 후 멘틀은 대류를 멈출 것입니다. 판 구조로는 멈출 것이고 화산은 조용해질 것이며 자기장은 사라질 것입니다. 지구는 화성처럼 죽고 비활동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먼 미래입니다. 지금은 행성이 살아있고 활동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특별한 시간에 여기에 있어 운이 좋습니다. 많은 관찰자에게 이 관점은 행성 규모에서 볼 때 지구의 행동 중 얼마나 적은 것이 진정으로 갑작스러운지를 강조합니다. 지진계, 위성 및 현장 관측소에 의해 기록된 꾸준한 신호에서 행성은 형성 직후에 확립된 조건을 계속 표현하며 천천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조정됩니다. 이 조사가 끝날 때 그것은 최종성 없이 끝납니다. 지구의 현재 상태를 드러내는 동일한 기기는 계속 작동하여 모델을 정제하고 여전히 냉각되고 재조직되는 행성의 새로운 세부 사항을 밝힙니다. 이것은 과학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을 측정하고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각 답은 새로운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각 발견은 새로운 미스터리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학을 흥미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정이지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행이 목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연구자와 시청자 모두에게 시리즈는 일상적인 측정에서 기원의 조용한 증거를 읽으라는 지속적인 초대가 되며 지금도 지구가 한 번에 하나의 느리고 측정 가능한 변화로 자신의 역사를 기록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우리는
이제 시간을 통한 여정의 끝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끝은 실제로 이해의 시작입니다. 지구의 형성은 45억 년 전에 먼지 구름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매일 지진계는 진동을 기록하고 위성은 장을 측정하며 과학자들은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각각의 측정은 행성의 긴 기억에 또 다른 줄을 추가합니다. 우리가 탐구한 이야기는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폭발이나 갑작스러운 변화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것은 느리고 꾸준한 과정의 이야기였습니다. 원자가 모이고 암석이 형성되고 행성이 생각되고 생명이 자리를 잡는 과정. 이 모든 것이 우주의 조용한 법칙에 따라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인내의 교훈입니다. 지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 번에 한 층씩, 한 번에 한 입자씩 자신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것은 우리에게 시간의 가치를 가르쳐 줍니다. 시간은 상대적입니다. 인간에게 한 세기는 길고 1000년은 거의 이해할 수 없으며 100만 년은 추상적입니다. 그러나 행성에게 이것들은 짧은 간격입니다. 지구는 수천 개의 100만 년, 즉 수십억 년을 보았습니다. 그 관점에서 인간 문명 전체는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그것은 겸손한 생각이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작지만 우리는 무언가 더 큰 것의 일부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잠들 때 당신은 45억 년의 역사 위에 누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 발 아래의 암석은 별에서 온 것입니다. 당신이 마시는 물은 한때 혜성이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숨쉬는 공기는 수십억 년의 생명과 지질학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당신은 우주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조용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지구의 형성에 대한 연구는 계속됩니다. 새로운 기기가 개발되고, 새로운 샘플이 수집되고, 새로운 모델이 실행됩니다.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발견한 것은 놀랍습니다. 우리는 우리 행성이 언제 형성되었는지 압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구축되었는지 압니다. 우리는 그 내부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그 표면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여전히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천천히, 꾸준히, 측정, 가능하게. 이것이 과학의 힘입니다. 관찰하고, 측정하고, 이해하는 능력, 질문을 하고 증거를 따르는 능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해 무언가를 배웁니다. 우리는 작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이지만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요합니다. 호주의 잭 힐즈에서 지르콘 결정은 여전히 바위 속에 누워 있습니다. 칠레의 안테나는 여전히 하늘을 스캔합니다. 도쿄의 컴퓨터는 여전히 충돌을 시뮬레이션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과학자들은 여전히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론을 테스트하고 우리 행성의 이야기를 함께 모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끝나지 않는 작업입니다. 항상 더 많은 것을 배울 것이 있고, 항상 더 깊이 파고들 것이 있고, 항상 더 정제할 것이 있습니다. 과학은 누적적입니다. 각 세대는 이전 세대의 작업을 기반으로 합니다. 아이작 뉴턴은 그가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수세기의 관찰, 실험 및 사고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연쇄의 거리이며 전통의 운반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학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정이지 목적지가 아닙니다. 오늘 밤 우리가 이 여정을 마무리할 때 우리는 경외감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지구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에 대한 경외감, 그것이 얼마나 복잡한지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경외감. 수십억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재구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내와 정밀함과 협력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해냈습니다. 우리는 우리 세계의 기원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구축했습니다. 이것은 인간 성취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도구를 만들고 질문을 하고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재구성하고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능력이며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물이며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식으로 무장하여 우리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행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구 형성에 대한 연구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그것은 단지 과학적 호기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구는 우리의 집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유일한 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특별한 장소입니다. 우주에 다른 거주 가능한 행성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아직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돌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행성을 보호하고 그 자원을 보존하고 그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것은 도덕적 명령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먼지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별에서 만들어진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45억 년의 지질학적, 생물학적 진화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이 시간에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의식이 있고 인식하고 경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리학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덜 놀랍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더욱 놀랍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무언가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는 힘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알수록 우리는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더 나은 기술을 구축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육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것이 과학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것이 지구의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식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오늘 밤 당신이 눈을 감을 때 이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먼지 구름에서 행성까지의 긴 여정에 대해, 충돌과 냉각, 해양과 대륙의 형성에 대해, 40억 년이 넘는 변화와 진화에 대해, 그리고 마침내 당신에 대해, 이 모든 것의 산물인 당신에 대해. 그것은 잠들기에 좋은 생각입니다. 평화롭고 조용하고 깊은 생각. 당신은 우주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름답습니다. 별들은 여전히 밤하늘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수십억 광년 떨어져 있으며 그들의 빛은 지구가 형성되기 전에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죽었으며 그들의 원자는 새로운 별과 행성으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주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고 재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증인이며 참가자입니다.
실험실의 불빛이 꺼지고 화면이 어두워지고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하지만 작업은 계속됩니다. 지구는 계속 회전하고 멘틀은 계속 대류하고 코어는 계속 자기장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여전히 관찰하고 측정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것은 항상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름다운 점입니다. 지구의 형성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행 중인 과정입니다. 행성은 여전히 진화하고, 여전히 변화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그 비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성의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에 살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종은 자신의 기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보고 먼지 구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을 내다보고 행성의 최종 운명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이것은 특권이며 책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배우고, 여전히 발견하고, 여전히 경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가 작별을 고할 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합니다. 지구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 역사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놀라운 행성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것을 더 감사하게 됩니다. 조용한 관찰에서, 인내심 있는 측정에서, 느린 증거의 축적에서 우리는 진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단순하고 심오합니다.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구가 형성되는데 수백만 년이 걸렸습니다. 냉각되는데 수백만 년이 더 걸렸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나타나고 진화하고 결국 우리를 생산하는데 수십억 년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긴 이야기입니다. 느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들을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밤 그 이야기의 작은 부분을 들었습니다. 시작 부분, 어떻게 모든 것이 시작되었는지. 각 원자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 몸의 철은 별에서 만들어졌으며 초신성 폭발에서 우주로 방출되었습니다. 당신의 칼슘은 죽어가는 별의 껍질에서 왔습니다. 당신의 산소는 핵융합에 의해 생성되었습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별 물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의 진실입니다. 우리는 별먼지이며 우리는 우주가 자신을 아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잠들 때 당신은 그것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잠들 수 있습니다. 지구는 여전히 그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기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왜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평화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보다 큰 것의 일부라는 것을 아는 것, 우리가 수십억 년의 과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우리는 지구의 자녀입니다. 별의 자녀입니다. 우주의 자녀입니다. 우주는 방대하고 오래되었습니다. 그것은 약 138억 년 전에 빅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구는 그보다 훨씬 나중에 형성되었으며 우주 역사의 마지막 3분의 1에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훨씬 더 최근에 나타났으며 지구 역사의 마지막 0.0004%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신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주가 의식을 얻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우리가 휴식을 취할 때
우리는 그 유산의 일부가 되어 휴식을 취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만든 동일한 원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행성을 형성한 동일한 힘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지나갔을 때 우리의 원자는 다시 순환할 것입니다. 다시 사용될 것입니다. 새로운 형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이야기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방법입니다. 그것이 항상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름답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자는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재배열됩니다. 그들은 토양으로, 식물으로, 동물으로, 결국 다른 사람으로 들어갑니다. 생명의 순환은 계속되며 우리는 모두 그 일부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만들어진 원자는 영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밤 평화롭게 자 드십시오. 당신이 우주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좀 드십시오. 그리고 우주가 당신의 일부라는 것을,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이해가 있다는 것을. 빛이 희미해지고 목소리가 부드러워지고 밤이 깊어집니다. 어딘가에서 별이 빛나고 행성이 돌고 원자가 춤을 춥니다. 그리고 여기 지구에서, 이 작은 푸른 점에서 우리는 휴식합니다. 우리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됩니다. 조용히, 꾸준히, 측정 가능하게. 우리의 행성은 아름답습니다. 우주에서 보면 그것은 어둠 속의 작은 푸른 개체입니다. 구름으로 소용돌이치고 대륙으로 표시되고 생명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한 우주에서 유일한 거주 가능한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그것의 관리인입니다.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해 그것을 보존해야 합니다. 침묵 속에서도 행성은 계속해서 자신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한 번에 하나의 조용한 리듬으로 지진계는 진동을 기록하고 위성은 장을 측정하며 과학자들은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진화합니다. 새로운 장이 추가되고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질문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학을 흥미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과정이며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이해입니다. 미래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새로운 미션이 계획되고 있으며 새로운 기기가 구축되고 있으며 새로운 이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달로 돌아갈 것이고 화성에 갈 것이고 아마도 언젠가는 별들에 갈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배우고 계속 성장하고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여기 지구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지구는 우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모두 하나의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름답고 복잡하고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이야기의 일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는 더 배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정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속되며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를 넘어서. 별들은 계속 빛나고 행성들은 계속 돌고 생명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지구의 조용한 리듬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한 번에 하나의 원자, 한 번에 하나의 순간, 한 번에 하나의 측정으로. 그것은 느린 이야기입니다. 참을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들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할 가치가 있으며 기억할 가치가 있습니다. 잘 자요. 부드럽게 꿈꾸세요. 안녕히 주무세요.